오늘은 핵 반응을 할 건데요. 그냥 가끔 뭐 우주나 뭐 최첨단 무슨 책 좀 어려운 책 읽으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얕게 쉬운 것만 배우긴 하는데 좀 이런 얘기가 있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를 한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면 질량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질량이 작고 빠르게 운동할수록 질량이 늘어나. 그래서 고유 질량은 그냥 관찰자가 봤을 때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그 질량이 고유 질량이야. 그래서 정지한 물체에 몇 킬로인지 이렇게 재면은 그게 고유 질량이고요. 이제 내가 봤을 때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면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여기는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돼요. 물체는 질량이 증가해. 그래서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요 로렌츠 인자라는 것을 속도를 대입을 하면요. 그래서 광속에 가까울수록 물체의 질량이 이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나 보다.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도 c일 때 이 c를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해요. 아주 특별한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속도를 그냥 c라고 하고요. 이때 물체의 질량이 무한대가 된대. 그렇군.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과 에너지는 사실상 같다. 그래서 뭐 E는 물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C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 들어본 사람은 있긴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그냥 어려운 내용이야. 우리가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다 몰라도 돼. 근데 그냥 공식 하나. E는 mc제곱. 이 공식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요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 로렌츠 인자 곱하기 mc제곱 하면은 우리가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총 에너지야. 그렇군. 뭐 그냥 여기는 그냥 그렇군 뭐 하면 돼요. 그 중에 그냥 요거 하나만 알면 돼. 그래서 여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가 1학년 때 내용을 복습을 할게. 고1 때 우리가 어떤 내용 배웠냐면 이제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양성자가 있죠. 원자의 핵 안에는 우리가 원자핵 좋아. 원자가 있어. 처음에는 이제 돌턴의 원자설 물체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자 핵과 주변을 도는 전자인 걸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자 핵을 알고 보니까 쪼갤 수 있었어. 원자 핵 안에 뭐가 있냐면 양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중성자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중성자가 있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원자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그리고 물체마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의 특징을 알고 보니까 원자 핵의 특징을 알고 보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다 다른 거 알게 돼.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그렇구나 해서 사람들이 1학년 때 그 원소 주기율표 배웠죠?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가 이게 원자 번호야. 이 오른쪽에 쓸까?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 있으면 그러한 물질은 수소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야. 그래서 양성자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수소예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주변을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고 이게 원자야.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 그 주변을 전자가 돌아서 전체적으로 중성이죠. 이런 얘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 그리고 또 다른 수소를 보니까 이 수소는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중성자가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전자가 하나가 도는 거야. 이런 수소도 발견을 했어. 또 다른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에
그리고 그 누구냐 중성자 2개 이렇게 플러스 1의 원자 핵을 갖고서 주변에 전자가 하나가 도는 수소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인데 그것이 뭐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원자 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래도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 그럼 헬륨은 뭐라고? 헬륨은 양성자가 2개. 그래서 중성자 개수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물질을 이제 이름을 붙이고 양성자 2개인 건 넌 수소야. 그냥 뭐 중성자 2개 있다고 할게. 그래서 얘는 양성자 하나면 수소고 양성자 2개면 헬륨이고. 그래서 헬륨이고 헬륨의 전자 몇 개 있을까? 하면 얘는 2개 있어요. 원자 핵이 요 4개가 모여서 원자 핵을 구성을 하는데 플러스 2의 원자 핵이니까 원자 핵의 전개의 양이 플러스 2니까 전자 2개가 요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원소 번호 3번. 3번 누구지? 헬륨 다음이 뭐지? 리튬. 그래서 20번까지는 외워야 돼. 이과라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번호 외워야 되고요. 나는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 외운 거를 대학교 때도 계속 어차피 써야 되니까 외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외우게 됐어. 너는 외워야 돼. 이과면 외워야 돼. 그리고 수소, 헬륨 뭐 노래가 있나? 뭐 그런 노래로도 외운 사람도 있고 뭐 화학원을 배우면 알아서 외웠겠죠. 고1 때에도 외웠어야 했고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뭐 불소, 네온, 나트륨 와 갑자기 헷갈리는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인 것 같은데 틀리면 어쩔 수 없고 뇌가 점점 쇠퇴하고 있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3번이 리튬이거든. 리튬은 알고 보니까 얘가 양성자가 3개야.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의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막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양성자가 하나는 수소, 2개는 헬륨, 3개는 리튬, 4개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런 식으로 되고요. 중성자 개수는 다 다를 수 있어. 개수 같다고 할게. 그리고 리튬의 주변에 전자가 3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요소선은 전자 하나랑 양성자 하나야.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야.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야.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부르고 싶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르는 법을 이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부르는 법을 표시하는 법을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했는데 다 소소해요. HHH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왼쪽 아래다가 양성자잖아.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는 양성자의 개수를 쓸 거야. 또는 원자 번호를 쓸 거야. 원자 번호와 양성자 개수가 같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전자의 질량이 1이라고 하면요. 양성자의 질량이 약 1800이야. 전자 질량이 1kg면 양성자의 질량은 1800kg. 이런 식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정말 무거워. 그래서 수소에 거의 모든 질량이 다 원자 핵에 집중이 되어 있겠죠. 질량이 1대 180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얘는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둘 하면 질량이 물체가 여기는 원자 핵이 질량이 1, 여기는 2, 3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의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얘네 1, 2, 3번을 얘네가 우리가 다르게 표시를 하려고 얘는 총 무거운 정도 그래서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전자의 개수는 무시하고요. 무거운 정도만 보면 얘는 원자핵이 무거운 놈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질량수 1 얘는 원자핵에 무거운 놈 2마리 있죠. 양성자, 중성자 하나, 총 무거운 놈 2마리 그럼 질량수 2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둘이니까 무거운 놈 셋 있어, 셋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럼 헬륨은 어떻게 표시할까? 헬륨은 헬륨이죠.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리고 그 무거운 놈 몇 개 있어? 이제 우리 전자는 나가 있고 가벼우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무거운 놈 4마리 있어요. 이렇게. 리튬 요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리튬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일단 원소 번호, 원소 기호. 얘는 양성자 3개 있으니까 3번이야. 왼쪽 아래에 쓰고, 그리고 무거운 놈 덩어리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니까 무거운 놈은 6개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 화학 시간에 이런 거 했었어. 고1 때. 이온 했었죠. 이온. 그래서 이온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거 우리가 오른쪽 위에 썼잖아. 그래서 오른쪽 위에는 뭐 이온이 표시하는 걸 오른쪽 위에 써요. 그래서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 왼쪽 위에는 질량수, 무거운 덩어리,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전하량. 이렇게 써. 그래서 이제 입자의 표현 여기다 우리가 하면요. A, B 여기다 쓰는 거 왼쪽 아래에 쓰는 게 뭐라고? 그래서 원자 번호. 원자 번호를 요 B에 위치해 써요. 마우스를 사야겠군. 즉 이게 양성자의 개수와 원자 번호가 같죠. 그리고 A, 이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요 세 개의 수소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표시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무거운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양성자 하나면 무거운 덩어리 하나니까 여기는 질량수 1,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는 무거운 덩어리 둘이니까 질량수 2.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A 위치에 쓰는 거 우리가 질량수라 그래. 그리고 전자는 무거우니까 우리가 전자 개수는 여기다 세지 않아요? 질량수라고 하고요. 얘는 무거운 덩어리인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더해요. 그리고 C 위치에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하는 건데, C 위치에는 우리가 전하량을 하죠. 전하량을 표현해. 그래서 물체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체가 막 원자가 막 변해. 그래서 핵반응, 핵융합, 핵분열 하면서 원자가 막 변해요.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뭐 등등등 이렇게 변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규칙을 발견해. 이 A, B, C에 써있는 숫자가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래서 반응 전 A, B, C, 반응 전 A의 합과 반응 후 A의 합이 같고, 반응 전 B의 합과 반응 후 B의 합이 같아. 반응 전 C의 합과 반응 후 C의 합이 같아. 그걸 우리가 보존이라 그래요. 그래서 A, 질량수가 보존이 되고요. 그리고 B, B는 우리가 그 원자 번호를 하죠. 양성자 개수. 그래서 원자 번호 보존되고, 자리가 없네. 질량수 보존, 원자 번호 보존, 그리고 전하량 보존. C 전하량 보존.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막 원자가 막 변해. 수소가 헬륨이 되고 막 그래. 그렇게 할 때 이게 다른 물체가 되면서 질량이 감소한대. 그래? 질량이 감소한대. 요건 외울 거야. 요거 두 가지는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알아낸 거고요. 이거 외워야 돼. 핵반응 일어날 때 질량수, 전하량, 원자 번호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항상 그래. 항상 성립하고요. 핵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감소해. 항상 감소하고요. 질량이 감소해서 없어져요. 질량이 감소해서 없어진다. 결손이라 그래. 결손. 한자로 결석. 결석은 안 오는 거죠. 손 해봐서 안 오는 거죠. 손 해봐서 없어졌죠. 뭐 그런 거. 질량이 갑자기 없어졌어. 안 왔어. 질량이 없어진 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외우라는 공식이 나와. E는
mc제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량이 들어가는데 어떤 질량이냐? 없어진 질량. 없어진 질량이 에너지가 돼서 나와요. E는 mc제곱. 이건 외워야 돼. 이 두 가지는 항상 그래.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양한 핵 반응이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 그냥 몇백 년 전부터 알아냈어. 갑자기 물체에서 뭔가 선이 튀어나와. 뭐지? 뭐야 얜? 그래서 몰랐어요. 몰랐다가 선이 한 여러 종류가 있어. 그래서 그 물체에서 튀어나온 선을 우리가 방사선이라 그래. 그래서 방사선은 물체에서 뭔가 선 같은 게 튀어나왔다. 그리고 물체가 요 물체, 뭐 우라늄은 이렇게 물체를 방출하는 성질이 있어. 방사성. 그리고 방사능. 그러한 물체를 방출하는 능력을 방사능. 이라고 해서 용어는 그렇고요. 그래서 물체에서 한 세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걸 발견을 했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너는 알파선인가 보다. 알파, 베타, 감마. 요거 알파라고 읽어. 써줄게. 알파. 요거 알파라고 읽고요. 얘 베타라고 읽어. 얘도 베타야.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그리고 얘는 감마. 마우스 왜 이래? 마우스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물질이 나오니까 알파선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헬륨 원자핵이야. 이거 외워야 돼. 헬륨 원자핵인 걸 알게 됐어요. 여기는 다 암기 과목이야. 아주 쉽죠. 그냥 노력해서 외우면 다 돼요. 어렵지 않아. 그리고 물체에서 뭐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는 게 나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베타 입자라고 하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야 너 전자였구나. 나중에 알았어.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얘랑 전자랑 상당히 비슷한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있는 걸 알아내. 알고 보니까 얘를 우리가 플러스를 띠는 전자랑 쌍둥이처럼 생긴 똑같이 생긴 놈.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띈다. 양. 플러스 양전자라 그래요. 그리고 요 감마선은요 그냥 빛이야. 전자기파 빛인데요. 감마선은 그냥 감마선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알파, 베타 요거나 뭐 헬륨이나 양성자나 중성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요런 것처럼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요거 봐봐. 일단 여기가 이제 X는 원소기호를 써요. 헬륨의 원소기호가 뭐죠? 헬 H2라고 쓰면 되죠. 원소기호 쓴 다음에 헬륨은 보통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는 보통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가 보통은 같아요. 그래서 헬륨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야? 원소 번호 2번이죠. 보통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보통 있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2개니까 무거운 놈 4개니까 이렇게 질량수를 쓰고 그리고 전자가 2개가 있는데요. 보통 이 원자 핵 전자 떼고 원자 핵만 보면 보통 우리가 플러스 2의 전기를 띠죠. 그래서 2 플러스. 그래서 전하려면 2 플러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양성자는 우리가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해서 그냥 대문자 P라고 우리가 쓰고요. 원소기호 양성자는 우리가 대충 프로톤 P라고 하고요. 얘는 양성자 개수가 원자 번호니까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이지? 1번. 얘는 양성자 개수 몇 개 있죠? 이 질량수.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더한 게 질량수인데 얘는 질량수가 몇이죠? 중성자가 없고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니까 1. 이렇게 우리가 해요.
그리고 양성자는 전기 몇 D죠?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것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 뭐 요건 사실 수소긴 하죠. 그리고 중성자는요 우리가 뉴트론, 양성자는 잠깐만 갑자기 영어가 헷갈리지. 프로톤 아닌가? 중성자 뉴트론 쓸 때 우리가 대문자 n이라고 쓰고요. 아,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쓰질 않으면은 까먹어. 프로톤이 양성자, 그리고 뉴트론이 중성자. 그리고 얘는 양성자 개수가 있니 없니? 없으니까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가 없어요. 요 왼쪽 아래 0을 쓰고. 그리고 위쪽 질량수는 양성자 개수, 정성자 개수 더하는 거니까 얘는 양성자 없이 중성자만 있으니까 1. 10n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전자는 우리가 일렉트론 2라고 우리가 쓰고요. 그리고 얘는 양성자 개수, 원자 번호가 없죠. 그리고 얘는 질량도 양성자 개수나 중성자 개수가 없이 그냥 전자 하나만 띡하지 있으면 우리가 질량수가 0이죠. 그리고 전자는 특이하게 이걸 구분을 하려고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써요. 특이하게. 그리고 전자의 전기는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띄어서 이렇게 표현해. 외우시고. 대부분은 우리 수준에서는 보통 중성자만 많이 나오긴 해. 중성자는 10n이야. 요거는 많이 나와요. 전자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해. 또 안 나오긴 하고 거의 안 나오긴 해. 그리고 양성자도 뭐 거의 잘 안 나오긴 하고.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외워야 돼. 헬륨은 정말 많이 나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냐, 정리를 하면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을 구성을 하고요. 이 양성자, 중성자, 얘네를 우리가 핵자라 그래.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잠깐 위로 가서 같은 수소인데 다 수소인데 얘는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다 수소인데 얘는 중성자 없고 얘는 중성자 하나, 중성자 둘. 그래서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 그래. 그래서 같은 수소이긴 하지만 그 같은 수소면 중성자, 양성자 중에 뭐가 같아? 양성자요. 양성자의 개수가 같지만 개수가 같은 원소지만 뭐가 달라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우리가 동위원소라 그래. 그래서 얘가 무겁겠죠. 질량수가 크니까 얘가 무겁고 얘는 가볍고. 다 수소라 화학적인 성질은 같지만 질량이 달라서 밀도가 달라진대. 여기부터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가끔 우주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 반입자. 그리고 뭐 태초에 뭐 빅뱅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입자와 반입자라는 얘기가 뭐 책 읽은 사람은 나와요. 읽어보면. 그래서 모든 입자는 자신과 대응되는 반입자가 있대. 뭐 질량이나 스피드는 같지만 전하량이 반대래.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전자랑 양전자, 얘네가 입자와 반입자야. 그리고 반양성자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반중성자도 있다고 하고 반원자 등이 있다고 하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둘이 사라진대. 그러면서 얘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질량이 다 에너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된대요. 또는 거꾸로 빛에서 전자와 반전자가 생기기도 한대.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즉 에너지가 물질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사라지면서 에너지로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대요. 그런가 보다. 요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5번 용어 정리를 하면요.
핵융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자가 막 변해. 근데 핵 반응하면서 원자가 변하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요 우리가 핵융합. 그리고 막 원자가 막 바뀌어. 근데 원자 번호가 감소하면 우리가 핵분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런가 보다. 두 빛이 만나면 질량을 가진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대. 또는 뭐 그런가 보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두 물체가 아예 사라지면서 아예 엄청나게 많은 빛을 내는 쌍소멸이 있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이걸 뭐 어쩌라고요. 뭐 우리 배우지도 않는데 왜 해요? 하면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가끔 너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 쓰고 있어요. 특정한 물질은 그 물질이 알아서 분개를 하면서 아까 요거 했던 요런 분개를 하면서 양전자가 나온대요. 특정 물질을 먹으면 거기서 양전자가 나온대. 양전자는 전자와 만나면 이제 사라지면서 많은 에너지가 큰 감마선을 방출한대. 그럼 요 감마선이 빛이거든요. 이거를 기계로 읽어서 영상으로 지금 우리 몸속에 요 의약품이 어디 있는지 뭐 몸의 구조를 잘 알 수 있겠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갈 거 아니야. 온몸의 혈관에서 뭐 이런 게 뭐 나오겠죠. 그래서 뭐 장기의 뭐 형태나 그런 걸 잘 알 수 있나 봐요. 그런가 보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뭐 아주 평범한 얘기였고 이제 여기부터가 어려워. 여기부터가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하는 건 그래서 그 핵 반응 그래서 원자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알파선, 베타선 이런 게 붕괴가 되면서 그래서 원자가 변해. 그래서 핵융합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국 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야. 그래서 여기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 이런 게 있었죠.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었어. 그래서 고체는 얘네가 아주 규칙적으로 꽉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고체가 있었고 그리고 액체는 이게 좀 흐물흐물해서 조금 약하게 결합이 돼 있고 기체는 결합이 다 끊어져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러한 애들이 있었죠. 이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 이런 게 될 때 우리가 에너지가 흡수가 했나 방출했나 그래서 고체가 에너지가 작고요. 기체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 고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했어야 했어. 기억나니? 그래서 요것을 에너지 흡수하는 것을 열의 형태로 열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났었고 중1 때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몸이 추워져. 왜 그러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워졌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생화에서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똑같이 이렇게 꽉 결합되어 있는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결합을 끊고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야.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원자핵 버전으로 하면은 내용이 나름 비슷해요. 원자핵의 양성자가 이렇게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양성자가 플러스 플러스는 원래 무슨 힘 받죠? 청력을 받아. 밀어내는 청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얘네가 꽉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은 얘네를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 있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네가 이제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원자핵인 이유는 강한 핵력이 얘네를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가 필요해. 똑같이.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요 꽉 결합되어 있는 요 결합을 끊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 그래. 그래서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 갈 때 에너지 흡수하는 것처럼 물체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끊어낼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핵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핵자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끊어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을 구성을 하고요. 얘네가 끊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은 꽉 결합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 즉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얘네가 꽉꽉 결합되어 있다.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원자핵이 안정적이다. 안정하다. 단단히 결합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런 뜻이고, 그래서 얘네가 붙어있는 애들을 떼낼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에너지 흡수하는 것처럼 원자핵도 똑같이 꽉 결합이 되어 있는 얘네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는 고체, 액체, 기체가 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를 했고요.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했고요. 얘네는 이제 에너지를 일단 흡수를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흡수한다. 즉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쪽에 에너지가 많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E는 mc제곱의 2에서.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작고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 많이 흡수했어. 그게 어디로 가냐면 질량으로 가는 거야. 흡수한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즉 질량이 증가하고요. 거꾸로 분리된 애들이 결합을 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죠. 비슷하게 우리 요 기체에서 고체에서는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게 우리 손난로 있었죠. 액체 상태의 손난로가 딸깍하면 고체가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따뜻했거든. 비슷하게 분리된 애들이 결합을 돼서 이제 고체처럼 결합이 될 때 얘네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핵자는 결합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방출한 에너지는 요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 똑같은 양을 방출하겠죠. 그럼 거꾸로 결합해서 분리할 때 에너지 흡수에서 질량이 증가했던 것처럼 분리된 애들이 결합할 때는 질량이 감소하겠죠. 방출한 에너지만큼 질량이 감소해요.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에너지 방출한 만큼 질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았다가 에너지가 줄었어. 에너지가 줄었고 질량이 줄었죠.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전체 에너지가 낮아서 안정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많이 방출했으면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많이 방출하는 거고, 그러면 얘네가 질량이 많이 줄었겠죠. 질량이 많이 줄었고 핵자는 이제 가벼워져요. 그래서 뭔 소리냐? 지금 하는 얘기 정리하면 잠깐 여기다 잠깐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왜 얘네가 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정리. 결합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 한글 뜻 그대로 결합에너지는 얘네가 떼낼 때,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야.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네 떼어낼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원자핵도 비슷하게 결합에너지, 즉 분리할 때 원자핵에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흡수하는, 그래서 분리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야. 필요한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해야 에너지 흡수해 얘네가 떼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요게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거꾸로 뭐야? 결합 에너지는 분리할 때는 흡수하는 에너지인데 떼낼 때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거꾸로 분리한 애가 결합할 때, 거꾸로 이제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돼?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는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방출하겠죠. 그래서 떼낸 애들이 결합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서 떼낸 애들이 결합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또 결합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한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결합 에너지가 크다. 결합 에너지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분리가 잘 안 된다는 뜻이지.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 얘네가 꽉 결합했다. 안정적이다. 라는 뜻이죠. 또 그게 뭐랑 또 똑같냐면 결합할 때 이제 얘네가 꽉 결합했고 안정적이라는 뜻이야. 거꾸로 이제 얘네가 결합을 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지. 이미 결합할 때 얘네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결합한 애들인 거야. 그치? 결합할 때 에너지 많이 방출했어? 그럼 에너지가 뭔데? 에너지가 날아간 게 질량이 날아간 거죠. 질량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질량이 많이 날아갔다. 즉 질량 많이 질량이 가벼워졌다. 질량 많이 가벼워졌다는 뜻이죠. 이게 다 위로 갈 수 있나? 그래서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 그래서 이제 결론이 결합 에너지의 뜻이 요거고요.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뜻은 꽉 결합했고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근데 얘네가 그러면 결합할 때 이미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다는 뜻이야. 결합 에너지가 크니까. 즉 질량이 많이 날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많이 가벼워졌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뜻이고요. 좀 한 칸 뒤로 가야겠다. 그냥 이대로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합 에너지가 높다는 뜻은 꽉 결합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핵자가 그래서 질량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뜻이죠. 질량이 많이 가벼워졌다. 어려운 용어로 질량 결손이 크다. 질량이 많이 날아갔다. 질량이 날아간 정도가 크다. 질량 결손이 크다. 질량 결손이 크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꽉 결합해서 안정적이려면 질량을 많이 잃으면서 많이 에너지를 날리고 그리고 결합을 해야 돼.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얘네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철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커요. 꽉 결합했다는 거죠. 대충 얘네 철, 니켈 뭐 이런 애들이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가장 꽉 결합한 애들이고요. 가장 안정적인 원소이고요. 그래서 요 철이 되고 싶어요. 요 철보다 이제 원자번호 약한 애들은, 원자번호 작은 애들은 다 핵융합을 하면서 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핵융합을 통해서 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철보다 원소기호, 원자번호 작은 애들 핵융합을 통해서 철이 되고 싶고요. 철보다 이제 원자 번호가 큰 애들, 얘네는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철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자 번호가 줄어드는 핵 분열을 해요. 원자 번호 큰 물질은 핵 분열로 철이 되고 싶어 해. 그리고 핵융합할 때 수에서 해서 헬륨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번호 1번 증가할 때 결합 에너지가 1에서 한 이렇게 증가하죠. 2번에서 3번 될 때도 결합 에너지가 확 증가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안정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방출이 엄청나게 큰 거고, 질량이 많이 감소하네요. 그리고 질량이 많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많이 나왔겠네요. 그래서 요 차이가 크다는 뜻은, 결합 에너지의 차이가 크다는 뜻은 똑같이 결합 에너지의 차이가 크다는 뜻은 꽉 결합하고 안정적이 되는 거고, 이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다는 뜻이고, 질량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크다는 뜻은 결합 에너지가 이제 많이 나온 거야. 에너지 많이 방출했어. 그리고 결합 에너지가 많이 커졌어. 그쵸? 많이 커졌다. 핵 분열할 때 볼게. 뭐지? 하여튼 얘가 이제 1번 변할 때마다 이거밖에 안 오르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커져. 조금밖에 안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핵융합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핵분열의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거야. 핵분열은 질량 결손이 조금밖에 발생이 안 해요.
그래서 에너지 방출하긴 하지만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죠. 결합 에너지는 조금 커져. 조금 커지긴 해요. 근데 핵 분열이 더 많이 커지죠. 핵 융합이 훨씬 많이 커지죠. 그래서 핵 융합의 효율이 크고 핵 분열의 효율이 낮다는 얘기가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읽어봐. 앞에서 나왔던 알파, 베타, 감마선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알파선은 뭐 종이로도 막을 수 있어요. 베타선, 이 전자는 뭐 금속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에너지가 강력한 감마선, X선은 금속 통과를 잘 못해. 그래서 강력한 감마선을 막으려면 금속으로 이제 둘러야 돼요. 그리고 핵전쟁을 하면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뭐 1m 정도의 납으로 된 철판으로 1m 두께의 납으로 해야 뭐 막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죠. 중성자는 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읽어보세요. 그리고 핵 반응, 요 오른쪽 이제 아래쪽 보면 핵 융합은 뭐였다고? 핵 융합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게 핵 융합이고요. 보통 초고온에서 일어나면서 이 온도에서는 다 이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를 넘어서 이제 다 이제 전자까지 날아가서 원자핵만 남는. 원자핵만 남는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그래요. 플라즈마 상태. 전자가 다 날아간 플라즈마 상태. 플라즈마. 전자가 모두 날아가서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고 하고요. 이때 다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오냐면 요 질량 결손. 결합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데 즉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 얘네가 이제 점점 안정적이 되고 꽉 결합하는 건데 결합할 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은 질량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이 가벼워져서 결손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핵 분열은 원자 번호가 이제 감소하는 거. 그리고 이때 중성자, 우리가 플루토늄도 뭐 핵 분열할 거고 뭐 다양하게 핵 분열하겠지만 우린 그 중에 우라늄만 배워요. 중성자를 방출하면서 계속 이제 우라늄만 배울 거야. 우라늄이 붕괴해요. 이게 중성자죠. 우라늄이 하나의 중성자를 만나서 분열하면서 중성자 3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고요. 다양한 이제 예시의 문제를 풀면서 볼 거야. 그리고 동위원소 우리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나? 양성자, 중성자 중에 양성자의 개수가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잠깐 보면 질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봐봐. 따로따로 있는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있는 애들이 분리된 애들이 결합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질량이 줄어들죠. 따로따로는 10g인데 결합하면 5g 인 것처럼 얘네도 이제 질량이 줄어. 그걸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중성자죠. 중성자 이렇게 할게요. 중성자. 얘는 사실상 양성자인 거 아니? 얘는 양성자.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질량이 1.007이래. 이게 U가 질량의 단위래요. 아주 작은 질량의 단위인데 얘는 요거의 질량이 요거고 요거의 질량이 요거고 요거의 질량이 요거래. 요거 해볼게. 얘는 뭐예요?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있다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애가 얘잖아. 이게 1, 2, H죠.
그럼 이 질량 잠깐 보자. 중성자 하나 질량이 1.009. 1.009. 그럼 양성자만의 질량 뭐야? 1.007. 1.007. 두 개 더한 거, 요 더한 거, 얘 질량 뭐래? 2.014. 그럼 따로따로일 때는 2.016인데 결합한 거는 2.014래. 그럼 질량 얼마 줄었어? 0.0026겠죠. 이렇게 된 거고, 얘도 얘는 양성자 몇 개야? 양성자 플러스로 하면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인 거 알 수 있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 따로따로 있을 땐 요랬다가 얘가 이제 합쳐지면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두 개가 합쳐진 애가 되는 거죠. 그게 13H야. 13H의 전체의 질량은 뭐래? 전체의 질량은 3.016이래. 따로의 질량 뭐야? 양성자 하나는 1.007, 중성자 두 개는 2.018. 따로따로 이게 다 더하면 몇이에요? 3.7 하나에 9 두 개니까 7 플러스 18, 0, 25겠죠. 그럼 질량 얼마 감소했어? 0.009. 0.009 감소한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얘는 귀찮지만 그림 간단하게 하면 따로따로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있다가 얘가 다 결합하면 이게 2에 4에 헬륨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로따로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하면은 요거 16이죠. 이거의 두 개 4.032. 그러니까 얘는 뭐야? 4.003. 질량 얼마 줄었어? 29. 0.029U가 줄었죠. 그래서 질량이 다 따로따로보다 결합하면 무조건 질량이 줄는 거 알 수 있고, 결합할 때 질량이 줄었어. 그럼 뭐야? E는 mc제곱에 의해서 질량이 줄었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했겠죠. 그래서 이 뒤에는 그냥 읽을게. 그래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하는데 우리 우라늄만 봐요. 우라늄을 보면 이렇게 우라늄에다가 235, 질량수 235인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하나가 들어가. 그래서 우라늄이 중성자 하나를 먹고, 그리고 이제 중성자 3개를 내뱉는 느낌이죠. 이때 얘가 내가 이제 움직이는 이제 중성자를 먹고 싶어. 그러려면 중성자가 빠른 것보다 느린 게 낫죠. 그래서 느린 중성자 하나를 먹어서 그러면 꽝 폭발해요. 폭발하니까 폭발하고 나온 중성자 얘네는 빨라요. 우라늄이 느린 중성자 하나를 먹으면 꽝 폭발하고 빠른 중성자 3개가 나와요. 이 중성자 3개를 이제 느리게 하면, 그러면 우라늄이 또 3마리 잡아 먹으면 꽝 하면 중성자 9개 나오겠죠. 9개를 또 중성자가 잡아 먹으면 꽝 해서 27개 나오겠죠. 이렇게 한 번 폭발하면 계속 폭발하는 연쇄 반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엄청난 열에너지가 나오는데, 상에서 폭발하는 거니까 열에너지 나오는데, 그걸로 우리가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그 물이 끓인 걸로 이제 우리가 발전기를 2차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 우라늄은 핵분열할 때 저속의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에 들어가면 그 우라늄이 폭발해. 그러면서 빠른 중성자가 나와요. 폭발하니까 빠른 중성자가 나와.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이제 느린 거 잡아먹고 빠른 애 3마리가 나왔죠. 그 빠른 중성자 3마리를 내가 우라늄이 잡아먹으려면 느리게 해야 돼. 중성자를 우라늄이 이제 흡수해야 되는데 빠른 애를 느리게 해야 돼. 느리게 하는 것은 감속제. 그래서 우라늄이 중성자 흡수하기 쉽게 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하고요. 그리고 얘가 계속 이제 중성자가 연쇄 반응이 걷잡을 수 없으면 폭발해요. 원자 폭탄이죠. 그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제어봉은 중성자를 이제 없애서 너무 빠르게 이제 폭발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제어봉이 있다 하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핵분열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뜨거우면 이걸 이제 식혀야 돼. 냉각수. 그래서 이거를 뭐 안 씻고 싶긴 했지만 옛날에 수능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가면 감속제나 냉각제를 뭐 경수로랑 중수로라는 두 가지 뭐 원자로가 있나봐. 그래서 우리가 감속제나 냉각제를 뭐 경수 이름 아니죠? 경수를 쓰고요. 물인데 그리고 중수로는 중수를 쓴대. 경수는 그 일반 우리가 아는 H를 쓴 일반 수소를 쓰는 H2O고요. 중수는 중수소. 그래서 중성자가 하나 달려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수소 말고 다른 중수소를 쓰나봐. D라고 하나봐요. 그래서 얘가 D2 H2O가 아니고 D2O라고 쓰나봐. 핵연료는 경수로는 전홍축 우라늄 3%를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쓴대. 장점 뭐 그냥 물 얻기가 쉽고요. 경수로의 단점 우라늄 농축을 해야 돼. 중수로 단점 장점 천연 우라늄이랑 그냥 우라늄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수가 얻기가 어렵대요. 단점 그런가 보다. 원자폭탄은 이거를 이제 계속 우라늄을 계속 농축을 해서 중성자가 이제 한 번 폭발하면 계속 우라늄이 있으니까 중성자 계속 반응하면서 이제 연쇄 반응을 컨트롤하지 않고 터뜨리면 원자폭탄이고, 1차로 이제 원자폭탄에서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이제 수소를 이제 핵융합해서 수소폭탄이 될 수가 있나 봐요. 그렇군. 뭐 안개상자 그런 게 있고요. 심심하면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